며칠 전부터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새끼를 한 마리씩 물고는 조용히 마당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백구야, 어디 가는 거야? 불안해진 해부는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정해부는 조용한 시골 마을 외곽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외아들 태우와도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째입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어느새 그마저도 뜸해지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또 혼자 중얼거리네. 해부는 쓸쓸한 마음을 달래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고 멀리 산자락에는 아직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집 뒤편 계집에서 백구가 새끼 4마리를 낳았거든요. 백구는 해분이 기르는 진돗개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어온 강아지를 데려와 키운 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흰털에 갈색 무늬가 섞인 단정한 진돗개였고 이제는 제법 어른스럽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눈가와 턱 주변에 흰털이 조금씩 드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힘있고 당당하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백구야. 이제 진짜 엄마가 됐구나. 해부는 계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백구를 바라봅니다. 백구는 새끼들을 하자주며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새끼들이 어미 배에 붙어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걱정스럽습니다. 눈도 아직 뜨지 못한 채 작은 입으로 젖꼭지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백구야, 이 조그만 것들 세상이 험한데 어떻게 키워야 하니? 해부는 한숨을 내쉬며 백구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새끼들이 자라면 다른 집에 보내야 할 텐데 요즘 개 키우는 집도 많지 않고 특히 시골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게 되었고 개를 키울 여력이 있는 집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백구가 어미의 본능으로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이란 참으로 숭고한 것 같습니다. 해분 자신도 태호를 키우며 밤잠을 설쳐가며 돌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장날에 일어난 일이 생각났습니다. 해분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백구가 어디선가 나타나 마을 안쪽으로 걸어가더니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있는 낡은 집이었는데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대문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득 그 집 마당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와 백구에게 고구마 껍질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먹어, 얘야. 그 할머니는 이옥순이라는 분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치매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외아들이 서울에 있다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해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구가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백구는 고구마 껍질을 받아먹으며 꼬리를 살랑거렸고 옥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생명체 사이에 무언가 따뜻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백구야, 너도 외로운 걸 아는구나. 해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걔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느끼고 따뜻함을 찾아 헤매는 건 아닐까요? 특히 새끼를 낳은 지금 백구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미가 되면서 더욱 섬세해지고 남을 돌보려는 마음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저녁 무렵 해부는 백구와 새끼들을 위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계집 주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계집 바닥에는 깨끗한 헝겊을 깔아주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입구 쪽에는 돗자리로 막아주었습니다. 백구는 고마운 듯 꼬리를 살랑거리며 해분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꾸나. 해분은 백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긴 하지만 이렇게 백구와 함께라면 견딜만 합니다. 새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밤이 깊어가자 해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백구와 옥순의 만남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로 외로운 존재들이 만나 위로를 주고받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해부는 이상한 일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새끼들을 한 마리씩 입에 물고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집 주변을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백구야, 어디 가는 거니? 해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백구를 불러봤지만 백구는 새끼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물고 마당을 나서더니 골목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돌아온 백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집으로 들어가 남은 새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틀 연속 반복되자 해분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새끼들이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백구가 어디 숨겨두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인 박재복이 해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재복은 마을의 모든 소식을 꿰뚫고 있는 살림꾼으로 해분과도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해분이 누나 안녕하십니까? 어머, 이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재복은 마당에 앉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백구 말인데요. 요새 좀 이상하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니요? 백구가 맨날 옥순네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 거의 폐가나 다름없잖아요. 요새 옥순이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문도 있고요. 해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 장날에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옥순이 백구에게 고구마 껍질을 주며 따뜻하게 말하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장님, 옥순이 할머니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서울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재복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1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치매까지 있으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 누가 돌봐드리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가끔 방문하긴 하는데 할머니가 남을 잘 안 받아들이세요. 자꾸 아들이 온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쫓아내시거든요. 해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치매까지 있으면서 혼자 살고 계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백구가 그 집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장님, 백구가 정말 그 집에 가고 있는 건 확실해요? 네, 여러 사람이 봤어요. 김씨네 할머니도 보셨고 정육점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백구가 뭔가를 입에 물고 옥순네 집 쪽으로 가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누나도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요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요. 재복이 돌아간 후 해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백구가 새끼를 물고 가는 곳이 바로 그 집이라니요. 왜 하필 거기일까요?
백구에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해부는 백구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백구가 또다시 새끼 한 마리를 물고 나서자 해부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습니다. 백구는 골목길을 지나 마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담장들이 이어진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더니 마침내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로 옥순의 집이었습니다. 해부는 담장 뒤에 숨어서 백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백구는 반쯤 열린 대문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철아, 또 왔구나.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분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기철이라니요. 옥수는 백구를 아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분은 조심스럽게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나무 그늘 아래 평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옥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헛간 쪽에 새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옥순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우리 기철이 참 착하다. 엄마 걱정해서 매일 와주고. 옥순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살 흔들며 옥순의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부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걔를 아들로 착각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백구는 마치 그 사실을 아는 것처럼 조용히 옥순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철아, 배고프지? 엄마가 뭐 해줄까? 옥순은 일어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와 백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며칠 전 장날에 봤던 것처럼 고구마 껍질이었습니다. 해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백구를 그냥 두어야 할지 아니면 말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해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옥순이 백구를 아들 기철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외로움과 백구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만들어낸 기이한 인연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해부는 백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백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새끼 한 마리씩을 물고 옥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일정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후면 어김없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백구야, 왜 그렇게 그 집에 마음을 줬니? 해부는 백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백구는 해분의 말을 알아듣는 듯 귀를 쫑긋 세우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분은 옥순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장 제복의 말로는 옥순이 낯선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해부는 용기를 내어 옥순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김치와 밑반찬을 담은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옥순의 집에 도착하자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해부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습니다. 옥순이 할머니, 안 계세요? 잠시 후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옥순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누구세요? 기철이 아니면 들어오지 마세요. 옥순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해분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고 몸을 사리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마을에서 같이 사는 정혜분이에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실까 해서 왔습니다. 필요한 거 없어요. 기철이가 다 해줘요. 기철이 말고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옥수는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해부는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기철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철이는 매일 와요. 조금 전에도 왔었는데 지금은 저기 헛간에 있어요. 옥수는 헛간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해분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옥수는 정말로 백구를 아들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김치인데 드셔보세요. 해분은 그릇을 내밀었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철이가 해준 거 말고는 안 먹어요. 기철이 착해요. 매일 맛있는 거 갖다 줘요. 해분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옥순의 마음속에는 오직 기철이라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을 백구가 달래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이란 게 참 무섭네. 해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 장날에 백구가 옥순에게서 고구마 껍질을 받아 먹었던 것, 그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저녁 해부는 백구와 마주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구야,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할머니가 너를 아들로 착각하고 계셔. 백구는 해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확신에 찬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너 때문에 위로받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야.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아 보이시더라. 해부는 복잡한 마음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거짓이지만 할머니에게는 진실인 위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백구는 또다시 새끼를 물고 옥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부는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옥순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슈퍼 사장님을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순이 할머니 아들 기철이요? 그 양반 한참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해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서울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아무도 말씀 안 드렸어요. 치매도 있으시고 충격받으실까 봐서요. 해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옥순이 기다리고 있는 아들 기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옥순은 죽은 아들을 기다리며 혼자 살고 계신 건가요? 그럼 할머니는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네, 누가 차마 말씀드리겠어요. 매일 아들 온다고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해부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백구가 옥순에게 가져다 주는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백구가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해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순의 슬픈 사연과 백구의 따뜻한 마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나도 해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철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백구와 옥순의 만남이 더욱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백구가 새끼를 물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해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새끼를 물고 나간 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한두 시간이면 혼자 돌아왔는데 해가 중천에 떠도 백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백구가 왜 이렇게 늦지? 해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백구가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백구야, 무슨 일 있었니? 해분이 백구를 살펴보니 털에 흙이 묻어 있었고
발가락 사이에는 진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를 열심히 파헤친 것 같았습니다. 해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부는 백구가 나가자마자 뒤따라 옥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옥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헛간 구석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옥순은 평상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철아, 왜 그렇게 땅을 파고 있니? 뭔가 잃어버렸니? 옥수는 백구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는 옥순의 말에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해부는 담장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헛간 구석에 쌓여있던 나무 상자 하나가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 흙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물고 온 새끼 중 하나가 상자 근처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습니다. 해부는 깜짝 놀라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옥수는 해분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요? 할머니, 저는 며칠 전에 왔던 정혜분이에요. 백구가 걱정되어서 왔습니다. 해부는 조심스럽게 헛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백구의 새끼 한 마리가 진흙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해부는 급히 새끼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몸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해부는 자신의 옷으로 새끼를 감싸며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안아 올리는 순간 상자 안의 내용물이 해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군복 사진, 바래진 손편지 몇 장, 그리고 공문서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해부는 조심스럽게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서류에는 무연고 유해 확인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이기철 생년월일 1986년 3월 15일 사망일자 2015년 8월 23일 사망원인 교통사고 안치지 서울시립 납골장. 해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철이 죽은 지 벌써 10년이나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옥수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상자 안에는 기철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해부는 그 중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대하면 꼭 효도하겠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정성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철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옥순이 다가와서 해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옥순의 눈에는 해분이 기철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구나. 그런데 왜 그 상자를 꺼냈니? 어머니가 숨겨둔 거였는데. 해분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기철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치매와 그리움 속에서 기억을 재구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 상자는 해분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자 옥수는 그 안을 들여다보며 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철이 물건이에요. 기철이는 곧 온다 그랬어요. 오늘도 왔다가 갔는걸요. 저기, 옥수는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기철이 있잖아요. 매일 어머니 보러 와주는 착한 기철이. 해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그녀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옥순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기철이 매일 다녀가네요. 참 착한 아드님이에요. 백구는 조용히 옥순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해부는 젖은 새끼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달래주려는 백구의 따뜻한 본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할머니, 저는 이 아이를 집에 데려가서 돌봐드릴게요. 해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기철아. 역시 우리 기철이가 제일 착해. 해부는 젖은 새끼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기철의 죽음을 알리는 서류를 본 충격도 컸지만 그보다도 옥순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새끼를 따뜻하게 씻겨주고 우유를 먹인 후 해부는 마을 이장 제복을 찾아갔습니다. 이 일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제복은 해분의 급한 목소리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나? 해분은 옥순의 집에서 본 상자와 그 안의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옥순네 헛간에서 발견한 상자와 기철이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복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10년 전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기철이가 사고로 돌아갔다고. 그런데 할머니 상태가 워낙 안 좋으셔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해부는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아요. 몇몇 분들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치매도 있으시고 충격받으시면 어떡해요. 해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매일 죽은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누나 말씀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할머니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도 백구를 아들로 여기며 위로받고 계시는데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제복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해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위로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럼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기철이 유골도 서울 납골 땅에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문제예요. 할머니가 가족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게다가 할머니 상태로는 직접 처리하기도 어려우시고 해부는 보건소에도 연락해 봤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르신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해요. 가족 중에 다른 분이 계세요? 아니요, 아들 한 명뿐이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더욱 복잡해지네요.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해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순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부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회의 차가운 시스템 앞에서 한 노인의 슬픔은 너무나 작고 미약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일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세상이야. 어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해부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새끼들을 돌보면서도 계속 옥순의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 백구는 또다시 새끼를 물고
옥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부는 이번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백구가 하는 일이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마을 슈퍼에 갔을 때 해부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김신의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해부나, 옥순이 일로 속상하지? 할머니도 아세요? 응, 우리가 안 하는 게 어디 있겠니? 그런데 말이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정육점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지금이라도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백구 덕분에 웃으시는 모습도 보이고 해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진실을 숨기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날 밤 해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두어야 할까? 백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새끼들을 돌보며 가끔 옥순의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는 뭐가 옳다고 생각하니? 백구는 해분의 말에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이 틀리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진실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때로는 따뜻한 거짓이 차가운 진실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는 것이 정말 옥순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선택일까요? 며칠 후 해부는 우연히 옥순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옥순이 백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백구의 새끼들이 그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기철아, 너희들이 있어서 어머니가 행복해. 옥순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해분의 가슴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해분의 마음속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옥순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해부는 문득 아들 태호가 보낸 옛날 편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태호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가 어디 있었지? 해부는 방 안 서랍을 뒤져 오래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태호가 군복무를 할 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하나씩 펼쳐보던 해부는 한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 여기 군대에서 기철이란 형이랑 친하게 지내요. 서울 토박이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연이 있어 보이긴 해요. 가끔 시골에 계신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철이라는 이름. 설마 이 기철이 옥순의 아들 기철과 같은 사람일까요? 해분은 급히 다른 편지들도 찾아봤습니다. 엄마, 기철이 형이 제대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세요. 정말 효자예요. 형처럼 저도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해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태호와 기철이 군대에서 아는 사이였을까요? 그럼 태호가 기철의 소식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분은 망설였지만 결국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년째 연락이 뜸했지만 이번만큼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태호야, 엄마다. 엄마, 갑자기 웬 전화세요? 아들아, 혹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기철이라는 사람 기억나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태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철이 형요?
왜 갑자기 기철이 형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엄마, 기철이 형은 10년쯤 전에 돌아가셨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제대하고 몇 년 후에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왜 갑자기 기철이 형 이야기를 하세요? 해부는 옥순과 백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태호는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지내고 계신다고요? 응, 할머니가 백구를 기철이라고 부르시면서 매일 기다리고 계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철이 형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을까? 네, 있어요. 군대에서 찍은 게 몇 장 있어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도착한 메시지. 해부는 손가락을 떨며 사진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군복을 입은 태호와 밝게 웃고 있는 청년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해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옥순의 집에서 본 액자 속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그 할머니 댁에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정말 내려오겠다는 거니? 네. 기철이 형한테 저 진짜 많은 도움 받았어요. 형이 아니었으면 전 그 시절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님께라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해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태호가 온다면 옥순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아들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니 기쁘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철의 죽음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호야,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너를 기철이로 착각하실 수도 있어. 괜찮아요, 엄마. 할머니께서 편안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기철이 형이 못다한 효도를 대신이라도 하고 싶고요. 해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올까요? 응, 와라. 엄마도 오랜만에 내 얼굴 보고 싶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해부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이끌어준 인연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해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처럼 시작된 백구와 옥순의 만남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상한 행동이라 여겼던 백구의 움직임이 결국은 오래전 끊긴 인연을 잇고 할머니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해분과 태호에게는 다시 대화를 시작할 용기를 준 것이었습니다. 반면 걱정도 있었습니다. 태호가 온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옥수는 아들의 친구를 만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에 빠지실까요? 해분의 마음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태호가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해분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전히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전보다는 성숙해 보였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태호는 해분을 안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밥은 먹었니? 아니요, 오는 길에 못 먹었어요. 해부는 부산스럽게 태호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태호는 기철과의 추억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기철이 형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군대 적응을 못할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고참들한테 혼날 때도 형이 대신 나서주시고. 그랬구나. 그럼 너한테는 고마운 사람이었네. 네,
그런데 형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 일이었거든요. 편지도 자주 쓰시고 전화도 가능한 한자주 하시려고 하셨어요. 해부는 기철의 효심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했던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옥순의 마음은 어떨까요? 식사를 마친 후 해부는 태호와 함께 옥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글쎄다. 할머니 상태가 워낙 변덕스러우셔서 예측하기 어려워. 옥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는 익숙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새끼들과 함께 평상 아래에서 쉬고 있었고 옥순은 나무 그늘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해분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옥순은 고개를 들어 해분을 보더니 태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옥순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 이 청년은 누구예요? 옥순은 태호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태호의 젊은 모습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태호라고 합니다. 기철이 형과 군대에서 함께 지냈어요. 태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옥수는 잠시 멍하니 태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철이 친구가 왔다고? 옥순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옥순이 태호를 적대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할머니. 기철이 형이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태호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옥수는 과일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기철이가 좋은 친구를 뒀구나. 그런데 잠시 후 옥순의 표정이 또다시 변했습니다. 태호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기철이는 저기 있는데 왜 친구가 따로 있어요? 옥수는 백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해부는 잠시 눈을 감았고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이 여전히 백구를 기철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기철이 형은 지금 바쁘셔서 직접 오지 못했어요. 대신 제가 안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요? 기철이가 바빠요? 옥수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철아, 친구가 와서 반갑지? 같이 이야기해요. 해부는 태호에게 사진을 보여주라고 눈짓했습니다. 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기철과 함께 찍은 군대 사진을 옥순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보세요. 기철이 형과 제가 함께 찍은 거예요. 옥순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기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기철이, 정말 우리 기철이네요. 옥순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이가 이렇게 잘생겼었구나. 군복도 잘 어울리고. 해분과 태호는 조용히 옥순의 슬픔을 지켜봤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옥순의 기억 속에서 진짜 기철의 모습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기철이 형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항상 어머니 자랑을 하셨거든요. 태호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철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했죠. 그런데 잠시 후 옥수는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실과 기억 사이에서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철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왜 안 와요? 옥순의 질문에 태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해분이 나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철이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옥수는 잠시 멍하니 해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기철이는 매일 와요. 저기 있잖아요. 옥수는 다시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기철이가 매일 어머니 보러 와줘요. 착한 기철이. 태호는 백구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리움을 달래주고 있는 백구의 모습이 애달프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아이도 기철이 닮았네요. 태호는 백구의 새끼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께 꼭 필요한 친구일 거예요. 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어머니가 외롭지 않아요. 백구는 묵묵히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태호가 시골을 떠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태호의 방문 이후로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기철의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백구는 여전히 매일 새끼들과 함께 옥순을 찾아갔고 옥수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 가면서 옥순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장 제복과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옥순을 지켜봤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백구와 새끼들만이 옥순의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 해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백구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옥순의 집으로 향한 해부는 마당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렇게 있니? 해분이 다가가자 백구는 슬픈 눈빛으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평상에는 옥순이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요했지만 해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해부는 조심스럽게 옥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옥순은 미소를 머금은 채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백구는 옥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부는 눈물을 흘리며 이장 제복에게 연락했습니다. 옥순의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연고자가 없어 마을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 해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서울 시립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 기철의 유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장님, 기철이 유골을 모셔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부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엄마, 정말요? 제가 내려가겠어요. 태호는 다음 날 바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해분과 함께 기철의 유골을 모셔오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였지만 태호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기철이 형을 어머니 곁에 모셔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지.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있어야 해. 며칠 후 마을 공동묘지 한켠에서 옥순과 기철의 합장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해부는 백구와 새끼들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기철이와 함께 계세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해부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백구도 마치 이해하고 있다는 듯 묘소 앞에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태호는 해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내려와서 엄마랑 시간도 보내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기철이 형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해부는 아들의 변화가 기뻤습니다. 슬픈 일이었지만 그것이 가족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엄마, 백구 새끼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마리는 우리가 키우고 나머지는 좋은 집에 보내려고 해. 그럼 한 마리는 제가 서울에서 키우고 싶어요. 기철이 형을 기억하는 의미로요. 해부는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서울에서 개를 키우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이 아이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할머니와 기철이 형의 마음을 이어주었던 아이들이니까요. 몇 주 후, 계절은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해부는 백구와 함께 옥순과 기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백구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자란 새끼 한 마리가 그 옆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해준 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니? 해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으셨던 건 다 너 덕분이야. 백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해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만족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무덤 위에 쌓여갔습니다. 해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옥순의 기철에 대한 사랑, 백구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연민과 배려. 그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길을 잃지 않는다. 해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옥순이 백구를 통해 느꼈던 위로, 태호가 기철을 통해 배운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백구와 새끼는 무덤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그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처럼 말입니다. 그 하늘 아래서 해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